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진 위험한 지식. SNS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떠 돌아다닙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에 미국과 관련된 영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이래서 가짜뉴스, 무식한 뉴스가 난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정확한 내용으로 바꾸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기 시작한 지 겨우 1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으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인 셈이죠. 48세의 나이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왔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한국과 다른 점이 많아서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이것저것 경험한 일상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1개월 만에 때려치웠습니다. 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도 로스앤젤레스 중심 지역도 아니고 무려 40km나 떨어진 LA 변방에 살고 있고 또 나의 활동 반경이 100km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의 중심 도시에서 소위 다운타운에서 30km에서 50km만 벗어나면 완전히 시골 같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국토 면적은 한국의 약 100배에 이릅니다. 또 한국의 도 단위 같은 주가 50개가 존재하고 그들 지역의 기후가 모두 다르고 전 세계 인종의 이민으로 형성된 나라답게 각 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출신 국가 또한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모양이나 주민들의 생활 풍습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앙정부의 법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있듯이 미국은 연방법이 있고 각 주별로 그 주에 필요한 주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지켜야 할 법이 다른 주에서도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미국의 대표적인 자연재해 중에 토네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을 산산조각 내고 자동차를 하늘로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회오리 바람입니다. 미국을 남북으로 중심선을 만들어 보면 그 선의 동쪽에 위치한 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토네이도로 인한 자연재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산불재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때문에 10년 전만 해도 맑고 높은 푸른 하늘이 자랑거리였던 캘리포니아의 하늘은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일 흐린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은 것 같은데 잘못된 미국의 모습이나 풍습 또는 법을 전달하는 영상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가지 현상이나 행동을 보고 미국 또는 미국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MBA, 이것은 경영학 석사를 의미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영상을 만들 정도로 한가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학력자에 어울리지 않는 학력이 아까운 미국 생활은 흔하게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 사회가 그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만들어 영상을 올리는지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중간중간 그 사람이 활용한 이미지와 그 사람이 녹음한 목소리를 첨부했습니다. 이 사람을 비난하려고 단박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잘못된 상식으로 상호 교류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해봅니다. 먼저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는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미국인들은 우산을 쓰지 않는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처럼 잘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개인 자동차 문화의 나라입니다. 집 앞이나 차고에서 자기 자동차를 타고 직장이나 병원이나 호텔이나 쇼핑 등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고 해도 폭우가 아닌 이상은 잠깐만 비를 맞으면 되니까 우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파트 문화가 일상인 한국에서도 요즘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하에 있고 또 엘리베이터로 지하의 주차장까지 내려갈 수 있고 목적지에서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경우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일반인들이 입고 다니는 의상이 넥타이를 매거나 정장을 해야 하는 직장인이 아닐 경우는 한국인만큼 고급진 의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를 맞는 것에는 신경을 덜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화나
즉 대마초 이야기입니다. 마리화나에 대한 영상 내용을 보니 영상을 게시한 사람이 역시나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10년 정도 더 살면 조금은 미국을 더 이해하게 되겠지요. 마리화나입니다. 제가 이민으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에 왔다는 사실을 최초로 느낀 것이 어디냐면 바로 공항입니다. LA에 있는 LAX 공항에 내려서 세관 통관하고 이제 차 타러 공항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정말 1초 만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마리화나 냄새더라고요. 그 사람의 영상에서 미국 LA 공항에 도착하여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마리화나 냄새를 맡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일반인에게 합법화된 것은 2018년으로 약 6년 전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조차도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창고형 농장 주변이나 아주 심각할 정도의 슬럼가 지역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담배처럼 말아서 필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장소에서만 즐길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집에서만 마리화나를 핍니다. 길거리는 물론이고 쇼핑몰의 주차장 또는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공의 흡연 장소에서조차 마리화나를 절대로 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불법이며 벌금 티켓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제선 공항 건물 밖에서 마리화나 냄새를 맡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니 미국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이고 그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비즈니스나 민간 교류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적응되지 않는 미국 문화 세 번째는 분리수거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다 때려넣고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가 하면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지역이나 한 주거지에서 살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살아본 경험이 없구나 하고 느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통을 본인의 영상에 올리면서도 미국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뇌 구조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미국의 행정구조는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정부, 시정부가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정부, 도정부, 시정부, 군정부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때문에 매우 많은 부분이 그 지역에서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시행됩니다. 또는 쓰레기 수거 회사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각 가정에 검정색, 파란색, 녹색 쓰레기 수거통 3개를 무료로 배급해줍니다. 검정색은 일반 쓰레기, 파란색은 재활용 쓰레기, 녹색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수거통의 색상에 의하여 쓰레기 차가 수거해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 미국은 분리수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런 거짓 정보에 세뇌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국처럼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뒤섞어서 쓰레기통에 집어쳐넣는다는 표현은 미국을 비하하려는 의도만이 가득 찬 것입니다. 기다림의 문화가 지겹다면서 비아냥됩니다. 물론 한국 문화로 보면 미국 사회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이 비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형마켓의 캐셔, 즉 계산대에서의 기다림을 예로 들었는데 기다림에 지칠 정도로 대기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인들은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개인주의를 향유하지는 않습니다. 마켓에서 계산대의 직원이 계산을 기다리는 손님 줄이 길은데도 그에 개의치 않고 잡담하고 할 거 다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적어도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간혹 몇몇 정도입니다. 마치 모든 마켓에서 일하는 모든 계산원이 그런 것처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계산대에 기다리는 줄이 길어지면 그 계산원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다른 계산대를 추가로 오픈해달라고 지원 요청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나오고 다른 계산대가 추가로 오픈이 됩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99센트 샵에서도 계산을 기다리는 대기 손님이 많아지면 계산대를 추가로 오픈하여 흐름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또 이 영상에서는 시급에 대하여 말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매우 왜곡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미국에 와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해보려고 했다면서
미국의 패스트푸드점 직원의 최저시급이 $20라며 엄청난 고액이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최저시급이 $20가 된 것은 약 2개월 전인 2024년 4월부터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최저시급은 2024년 7월 1일 현재 캘리포니아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주는 다른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정한 패스트푸드점 직원에 대한 최저시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패스트푸드점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일부 거대한 유명한 패스트푸드에만 적용되는 최저시급입니다. 만일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저시급이라면 미국의 모든 주에서 영업을 하는 패스트푸드 직원들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저시급 $20는 연방정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상은 마치 미국 전체에 있는 패스트푸드 직원의 최저시급이 $20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독자 여러분이 진실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구글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이런 최저시급 내용은 급여 인상 요구 이유로 아주 잘 활용하시죠? 이왕 활용하시려면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